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네. 일단은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째로 일단 먼저 죄송한 거는 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힘든 시장인 와중에 영상을 이렇게 자주 올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죄송하고, 네. 개인적으로 좀, 머리가 아픈 일이 좀 생겨서, 네. 이번 주에 거의 영상을 많이 못 올렸고, 네.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다음 주도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최대한 시간이 나면은, 올리도록 할 텐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이제 제일 죄송해야 될 포인트는 그거겠죠. 예, 제가 이제 코스피가 코스피가 2300대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시황으로는 이제 그런 건데 어 근데 이제 코스피 2300이 깨졌고 그리고 전저점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월요일 날 전저점을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단기 예측이 틀린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주간 시황입니다. 네, 주간 시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차피 지금 종목단에서, 종목 분석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시장의, 어, 상하에 따라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리고, 어, 당연히 대응이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예측을 했어요. 일단은, 좀 다시 예측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가, 7월 정도부터, 7월 정도죠. 7월 정도부터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는 그때가 이제 4월, 5월이었던 것 같은데 5월이었나요? 5월이었나 봅니다.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그때 코스피가 이제 한참 조정을 받고 있던 상태였고 저는 어 이제 시장 반등한다. 그러니까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이제 그때 딱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제가. 그리고 그때 반등을 했어요, 시장이. 반등을 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7월 정도부터 9월에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8월에 조정이 왔죠. 8월에 먼저 조정이 왔고 그 잭슨홀 미팅 기점으로 조정이 왔고 저는 이제 그때 약간 뷰를 전망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제 8월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먼저 뭐 지켜봐야겠지만 먼저 온다면 9월에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뷰를 바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이제 그 전망이 틀린 게 되네요. 네, 돼버렸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금리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3.5는 제가 이제 이 3.12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5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고 3.5가 고점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FOMC가 열리고 점도표가 공개가 되면서 이 3.5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란 표현이 상당히 뭐 별로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 단계 위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3.75를 찍었습니다. 이번에 물론 3.75를 찍고 다시 3.6대까지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더 연준의 긴축을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기존에 받아들이는 거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연준의 그런 금리나 이런 것들 예측하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보면은 기존에는 연준 고점 그러니까
최대 고점을 연중 고점이죠. 연중 고점을 4.25 예, 이 정도로 인식을 했고 시장이 그거를 반영을 한 주식 가격이나 자산 가격들이었어요.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연준 점도표가 나오면서 그게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거의 5.0에서 7.5. 그러니까는 어 그렇게 시장이 조금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나스닥 이런 조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일단은 상황은 그래요. 네, 제가 지난 주중에 점도표에 속지 말자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시장은 속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존 제 점도표 속지 말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점도표라는 거는 그냥 사실 연준의 점도표가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이 점도표를 찍어서 그 스케줄대로 금리의 반영을 연준이 FOMC에서 금리 반영을 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점도표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시장은 지금 그런 공포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엔 시장이 옳거든요. 예, 시장이 옳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전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장에 반응하는 데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고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좀 냉정하게 그럼 현 상황에서 짚어보죠. 예. 어쨌든 네. 이 금리 미국 10년물이 3.75를 찍었듯이 시장은 그 긴축에 대한 공포를 조금 더 반영을 한 겁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 때문에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 네. 미국 달러 지수 제가 110에서, 크게 오버하지 않을 것이다. 111, 112 정도일 거다. 오버슈팅 해봐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그거를 넘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112.8인데, 113, 뭐, 사실 가까이 갔고, 이거보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120 정도까지 열렸다라고 봐야 돼요. 냉정하게 보면은.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넘어봐야 살짝 오버슈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 이제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이번 FOMC 점도표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1,400 적어도 50원 정도까지 열린 상태입니다. 네, 최대는 당연히 1,500까지 열려 있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지지 저항 라인이라고 한다면 1,450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예. 자, 뭐 대충 그런 상태고,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면은, 자, 일단 제가 예측했던 거보다 그때 제가 예측했던 시장의 공포, 긴축에 대한 공포의 상황, 보다 시장은 그 윗단계의 공포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가 열린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이제는 저희한테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 뭐겠습니까? 네, 바닥은 어디냐? 네, 그 시장의 긴축 공포를 앞으로 추가로 더 반영할 것이냐라는 거죠. 예.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산 가격으로 보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S&P나 나스닥의 가격들, 네. 제가 코스피 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PBR을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가 PBR이 지금 현재 0.9배입니다. 예, 근데 0.8배, 0.8배 정도가 오면은 그 이제 2100 정도, 예, 그 정도 레벨인데 0.8배는 이거는 코로나 때는 물론 특수하니까 제외하고요. 그때는 뭐 제 기억에 0.6배인가? 예, 그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예. 코로나 때는 제외하고 뭐 IMF나 네, 금융위기나 이때 왔던 게 0.8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0.9배예요. 지금 2200대가 0.9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전저점이 2270대 이거를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예, 과연 0.8배를 가겠느냐.
그러니까 2000 초반을 가겠느냐 과연. 네, 0.8배를 깨고 0. 그러니까 그런 2000 초반대, 그러니까 그거를 가려면 진짜 금융위기적인 상황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예,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전망을 한 거고, 사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핵심은 금융위기가 오냐 안 오냐입니다. 네, 그것도 당장 오냐 안 오냐예요. 예.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1년 뒤, 네, 혹은 2년 뒤, 정말 길면 3, 4년 뒤에 올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상당한 하락장을 나중에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지금은 아니다라고 계속 보는 겁니다. 네, 어, 설사 나중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 전에 시장이 반등장이 먼저 올 것이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추가로, 이거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항상 큰 엄청난 하락장 전에는 먼저 버블이 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버블의 가능성도 아직도 열어두고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시장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증시 폭등을 얘기하는 게 상당히 미친놈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코스피 지수를 봐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하락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저점을 이탈을 안 할 거라고 본 건데, 이 코스피 지수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미국 지수를 봐도 지금 현재 이런 가격들, 그러니까는 11,000대가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었습니다. 11,000 초반대. 예,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깨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시장을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3.75, 3.5 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11,000이 깨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스닥, S&P 이런 애들의 위치는 어떻느냐? 이런 애들도 현재 제가 봤을 때 금융 위기가 오지 않는 선에서 최대 폭의 지금 현재 낙폭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를 좀 놓고 보죠. 네, PBR이나 뭐 이런 지표도 있지만, 차트를 놓고 보면 나스닥을 좀 놓고 볼까요? 나스닥을 놓고 보면 증시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200주선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200주선인데, 이게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이니까는 200일 이평선이 지금 이 연두색이죠. 연두색이 200주선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 좀 상당히 크게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2010년대부터 쭉 200일 이평선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 보시면은 이런 2018년도에 큰 하락,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거는 이 코로나 때 하락, 네. 그리고 최근에 이 금리 이슈로 인한 조정, 네. 이때 다 200주선을 지켜줬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200주선을 지금 살짝 이탈을 하고 종가가 마감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11,100 정대 정도였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이탈은 당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이렇게 반등을 했죠. 네. 바로 다음 주에 반등을 했고,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저는 이제 지금 이 정도 조정의 레벨이 거의 코로나 때 조정이랑 거의 비슷한 레벨입니다. 그게 이미 온 거예요. 지금 시장이 만약에 금융위기가 안 온다고 하고 지금 시장의 조정을 지금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저는 이거는 지금 시장이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주요 증시들이 30% 가까이 빠졌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런 경기 침체나 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조정폭들이 평균치 보면은 대충 20%대에서 30%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를 전부 반영을 다 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적어도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빠지더라도 그때는 시장이 반등한 상태에서 빠지겠죠. 그래서 다시 이런 라인들 다시 올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거에도 경기 침체를 반영을 했을 때 그때도 경기 침체 실제로 왔을 때도 하락폭이 고점 대비 뭐 30% 정도 레벨이었는데 물론 고점 대비 50% 정도 레벨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극히 몇 번 되지 않지만. 근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50% 때도 있고 70%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는 금융위기.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돈이 마를 때, 네. 그러니까 그 돈맥경화라고 하죠. 예. 그 유동성이 순간적으로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저는 근데 그게 지금은 일어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게 힘들다. 특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물론 여러 뭐 신흥국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런 금융위기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만 안 일어나면 네, 다른 주요 국들의 증시가 네, 그런 금융위기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이미 경기 침체도 다 반영을 한 상태.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질 수는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진다. 예. 그 나스닥이 아마도 이 전저점이 기준이 되겠죠. 예. 저가가 1500인데 한 10,000포인트 깨고 막 9800, 10,000포인트 깨면은 그 9800, 700 정도 열려 있어요. 예. 그런 데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네.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네. 그게 가능하려면 금융위기적인 상황이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네, 뭐 그러면 10,000포인트 레벨이 아니라 9,700, 800 이런 라인들이 올 것이다. 네. 근데 금융위기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오기가 힘들다. 예, 라는 겁니다. 네. 그럼 돌아가서 네, 코스피 얘기 또 하죠. 코스피 얘기를 해야겠죠. 예. 전저점에 다 왔어요. 장중에 2285까지 왔고 근데 어제 나스닥이 아니 미장이 빠졌죠. 미장이 빠졌고 물론 아래 꼬리 달긴 했지만 미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데 테스트를 하고 아마도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거는 뭐 이것도 또 의미 없는 예측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월요일 날 장 초반에 안 좋다가 후반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미장처럼 아래 꼬리 달고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월요일 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저점은 순간적으로 장 초반에 이탈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월요일 날 시장이 반등을 안 하면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반대 매매 규모가 만약에 월요일 빠지고 화요일 정도 빠지고 한 월화수 정도가 빠지면 시장이 그러면 코로나 때 이상의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네. 지금 그 정도가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대 매매 임박한 그 물량들이 그 자금들이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때 이상이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예, 그러면 화요일장 그땐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화요일장에 그 반대 매매가 연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월요일 날에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그러면 수요일도 이어질 수 있겠죠. 화요일 날 반대 매매 나면 네, 그렇게 되면 월화수 네, 그 반대 매매가 나오면 엄청난 물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2천 가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면 코스피가 2천, 아마 2천도 깨지겠죠? 한 1900대를 보겠죠? 네. 1900 후반대. 네. 월화수가 빠지면 단방에 갑니다. 네. 단방의 지수,
네, 10% 이상 빠질 겁니다. 네.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과연 그게 나올 거냐, 그게 과연 나오겠느냐,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항상 매도세가 있어요. 예, 지금 반대매매 근처에 온 물량들이 있고 매도세가 있는데 반면에 매수세도 있겠죠. 네, 매수세가 있겠죠. 외국인들 물량도 있고 기관 물량도 있고 지금 냉정하게 지금 이 코스피의 PBR 레벨에서 지금 미장도 저 가격대에서 과연 우리만 2000대를 간다? 나스닥이 설마 만약에 나스닥이 간다 그러면 이해해요. 예.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나스닥이 가면은 저거는 금융위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나스닥이 안 가는데 그럼 우리만 간다?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는 게 맞다. 예. 월요일날 양봉이 나와야지 맞다. 라는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셨겠지만 제가 단기 예측을 항상 맞추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예, 자화자찬이 아니라 솔직히 맞추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지난 주간시황들 쭉 돌려보시면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 봤자 저도 지금 지난, 뭐 제가 뭐 매수했던 건 다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당연히 물려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초반대에 샀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그 말씀은 분명히 드렸어요. 이게 6,000원 이 라인 지켜줄 거다. 예. 아닙니까? 잠깐만요. 일봉이 주봉을 볼까요? 네, 이 6,000원 라인 지켜줄 거다. 근데 그 깨지면은 이 라인인데 5,300원 이 라인인데 과연 여기 오겠느냐? 네, 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월봉이었네요. 하여간에 예. 어쨌든 네. 결국에는 깨졌죠. 근데 뭐 종목도 안 해서 네, 종목 얘기 할 때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도 물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당연히 저도 물리고 저도 투자 실패를 하고 합니다. 네, 그거면 이제 어, 시장에 따라서 저도 이제 단기 시황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실력이 고작 이 정도입니다. 네, 고작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네. 음, 저를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쟤는 저 정도 실력이니까, 내가 이 정도만 신뢰를 해야지.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저를, 어, 제 실력이나 레벨을 잘 파악을 하셔서, 네, 여러분들이, 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저는 정말 다 맞춰서, 예, 모든 걸 다 맞춰서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너무 되고 싶죠. 네. 뭐, 예, 물론 당연히 그러면 저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네. 어쨌든 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잘 맞추고 싶지만, 네, 제 능력이 네, 이 정도뿐이라, 네, 저도 한계치가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도 뭐 제가 틀리는 일은 자주 일어날 거예요. 예, 계속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고 판단이 들면 앞으로 계속 제 채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완벽히 못 맞춘 부분은 네, 네. 뭐 사실은 뭐 틀리고 뭐 당당하게 뭐 내가 뭐 어떻게 다 맞추냐고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예. 물론 그 얘기는 맞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근데 적어도 저는 다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틀리면 너무 죄송해요. 예. 일단
저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저 때문에 이득을 보시는 적도 있겠고, 피해 보시는 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득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욕심이지만, 욕심이지만 이득만 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면 너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설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난 반대 매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절벽 끝이에요. 한 발만 떨어지면 코스피 2000 깨집니다. 2000대 근처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그 당떨어지 끝으로 저희를 밀 것인가 라는 문제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 만약에 월요일장에 큰 하락이 나오면 저도 지금 상당히 패닉이 올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시기상으로 보면 이제 좀 애매해졌어요. 과연 11월까지 시장이 반등을 할 건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그게 중요한 거. 여기서 반등을 바로 팍 안 해서 막 2400 뭐 이런 라인 바로 안 가더라도 일단은 반등만 일단은 더 빠지지만 말아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게 타이밍적 그러니까는 모멘텀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한 10월 정도 들어가면서 바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 만약에 안 빠진다고 하면 그리고 11월 FOMC 이후에나 반등할 가능성 11월 그러니까 중순 말 정도가 되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현재로서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은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여기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 내일 월요일장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분명히 장 초반엔 빠질 거예요. 장 초반에 빠지겠지만 과연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줄 것인가, 양봉 말아 줄 것인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 월요일 날 그러니까 반대 매매 물량도 살짝 나올 거예요. 월요일 자체도. 근데 화요일 날 반대 매매가 나오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단 마지막 종목단 살짝만 말씀드리면 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중요 라인이 깨졌죠. 그리고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코렌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가 말한 가격대를 지켰습니다. 9,700원, 800원대.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마다 당연히 세력들이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다 보시면 다 다를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세력들이 판단하는 저점들이 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 월봉상의 위치를 보면은 신원이 코렌텍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신원이 코렌텍보다는 조금 높았고, 네, 조금 높았는데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신원이 이 가격 간 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세력이 뭐 밀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마음은 아프고 저도 이제 상당히 마이너스 폭이 큰데 신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 6,000원 초반이나 지금 5,300원, 400원 이 라인이나 어쨌든 바닥권인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닥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습게 들어올려요. 금방 7,000원대까지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잡았으나 더 싸게 샀으면 좋겠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주간 시황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할게 뭐 지금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더 얘기할 부분이 없나 생각이 드는데 뭐 생각나는 게 일단은 없네요. 영상을 다음 주에 거의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말씀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어,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시장이 결국엔 2200대에서 지지가 나오느냐, 월요일 날 시장이 반등을 하느냐.
중요해졌고, 근데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거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분명히 죄송하다라 말씀을 드렸지만, 음, 어쨌든 주식은 언젠간 사야 됩니다. 언젠간 사야 되고, 언젠간 또 팔아야 되고, 네. 뭐 저희가 뭐 무슨 뭐 10년, 20년 계속 주식 사기만 해라라고 뭐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진짜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뭐 기업의 일원이 되고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뭐 그밖에 뭐 여러 뭐 긍정적인 주식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제일 주식의 근본은 그거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예. 그러려면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팔아야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빠져서 2300 초반에 산 저희들이, 예. 저희가 예측을 실패해서 과연 2000 초반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저희가 투자를 아주 크게 잘못한 거냐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0 초반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2300 자체가, 네, 그때 저희가 샀던 상황 자체가, 이 종목단들의 상황 자체가 정말 저가 레벨이었다라는 거죠. 네. 싼 가격대였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저희가 코스피 3000, 뭐 3200, 300, 뭐 이 종목으로 따지면은, 신원으로 따지면 15,000, 막 이런 가격에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샀으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바닥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예,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산 거 자체는 어쩔 수 없다. 예. 이거는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또 올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런 데서 못 사는 용기를 못 낸다면, 네, 앞으로도 영원히 주식은 살 수가 없다. 네. 라는 부분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또 같은 상황이 와도 아마도 또 같은 판단을 하고 또 같은 여러분께 전망을 드리고, 저도 아마도 같은 매수를 했을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아랫꼬리 달고 반등해 주기를 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이 반등을 하기를, 네, 봐야겠습니다. 우리 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반등하기를 바래 보고요. 네. 만약에 반등한다면, 그때 이제 그때는 뭐 종목들이 좀 알아서 이제 움직임을 보일 테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종목들은 이제 코멘트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 다음 주에, 만약에 그러면 솔직히 답은 없습니다. 네, 답은 없어요. 네, 저는 그래도 손절을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만약에 코스피가 2000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버틸 거예요. 예, 만약에 저는 그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지만, 코스피 설사 2000 깨지고 1900대 온다고 하더라도 버틸 겁니다. 예. 물론 그때 가면은 제가 물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저도. 예. 정말 몰빵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 하지만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봤자 얼마 못 사겠죠. 네. 근데 하여간 그렇더라도 그 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버틸 겁니다. 예, 코스피 1900대 간다 하더라도. 예.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네, 대응해 봅시다. 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고, 정말 더 어, 노력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항상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제 처한 상황에서, 네. 하지만 노력이 아니고 좀 더 좋은 결과로,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 네, 내는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